안녕하세요 여러분, 담백한 브랜딩 드로우앤드루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셜미디어 퍼스널 브랜딩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소셜미디어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019년 초부터 유튜브에 소셜미디어 퍼스널 브랜딩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꾸준히 구독자가 늘어났고, 영상들의 조회수가 높아지면서부터 저는 수많은 DM과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2020년엔 클래스 101에서 인스타그램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오픈하면서 수백 명의 클래스 메이트들의 워크시트와 코칭 메일을 받다 보니 이제는 퍼스널 브랜딩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몸값을 높이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신에 대해 매우 잘 안다. 자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하고 그 일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그리고 성장 배경과 사회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자신의 특성을 잘 파악해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죠. 이런 사람들은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견해로 인해 단지 남들이 하니까 겉보기에 멋있어서 돈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자신의 방향성이 흔들린다든지 자신 스스로를 의심하며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특별한 것이 그 사람의 니쉬가 되어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차별성이 됩니다. 두 번째, 전문 분야가 있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주제가 있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일을 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소셜미디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은 콘텐츠를 통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면 지속할 수 없을 겁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할 주제가 있는 사람들은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콘텐츠라는 건 미끼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많이 뿌려놓을수록 물고기를 건질 확률은 높아지겠죠. 여기 A와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작가로서 자신을 브랜딩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A는 글을 잘 쓰는 주제 말고 다른 전문성은 없습니다. 글을 쓸 주제가 딱히 없는 A는 요즘 유행하는 주제를 리서치하여 찾은 여러가지 주제로 글을 써갑니다. 반대로 B는 어릴 적부터 다수의 오랜 연애를 통해 친구들 사이에서 연애 상담을 많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B는 자신의 장점을 깨닫고 연애 관련 글을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에 공유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끊임없이 이야기 주제가 나올 것입니다. 매일 글을 하나만 써도 1년이면 300개가 넘는 글이 나올 테고 3개의 채널을 공유했기 때문에 1000개가 넘는 콘텐츠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 중에 단 1개라도 여러 사람에게 공유가 되어 대박을 터뜨린다면 이 작가의 다른 연애 관련 글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연애 관련 책도 내고 연애 컨설팅과 방송 출연 및 강연이 줄지어 들어오는 성공한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하지만 A는 유행하는 주제로 처음에는 반응이 나오는 듯 했으나 여러가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전문성이 떨어져 구독자들의 많은 이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어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있는 사람은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장점에 집중하여 발전시킨다. 자신의 단점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장점에 집중하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 예시로 이야기한 작가 B는 글은 잘 쓰지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 점을 인정하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자신의 사진보다는 자신의 글을 캡처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었죠.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여 이야기하는 콘텐츠보다는 글이 중점이 되는 트위터와 블로그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발전시켜 유튜브로 확장시킬 때에도 자신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PPT 형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자신의 글을 영상화시켰습니다. 소셜미디어 퍼스널 브랜딩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어떤 플랫폼에 가서도 그 안에서 자신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화시켜 콘텐츠를 만듭니다. 네 번째, 사람들과 소통하며 가치를 나누는 일이 즐겁다. 제 주변 지인들 중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제가 직접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대략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유명해지면 싫어. 나만 알고 싶어. 내 사생활이 노출되는 건 싫어. 내 정보를 나눠주는 건 아까워. 내가 가진 주제를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어. 물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얻죠. 여기서 팩트 폭행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결국은 누군가 여러분만 알고 있는 정보를 세상에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먼저 공유한 사람은 그 덕에 매출이 증가한 호텔로부터 초대를 받아 공짜로 스위트룸에 머물며 여행을 즐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돈을 벌겠죠. 다섯 번째,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궁극적인 목표가 뚜렷하게 있다. 제가 지난번에 퍼스널 브랜딩은 멋진 몸을 만드는 트레이닝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멋진 몸을 갖기 위해선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하며 인내의 고통을 이겨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멋진 몸을 만들 수 있다면 누구나 몸짱이 되고 몸짱에 대한 가치는 낮아질 겁니다. Good things take time. 좋은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랜드도 마찬가지죠. 오랜 시간 꾸준히 쌓아야 단단하고 강력한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맞는 방향성으로 꾸준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은 단기적인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자기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5가지 특징이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럼 이제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하세요. 당신은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들은 드로우앤드류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 글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드로우앤드류 블로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드로우 앤 드류 가세요.